주역은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역을 배움으로써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등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역은 64궤로 구성되며 각각의 궤상은 변화하는 현상,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주역은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형태를 64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다면 해당 상황을 상징하는 궤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는 상황이라면 천수 송궤를 보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반대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산수몽궤를 봐야 합니다. 주역이 알려주는 미래는 결과가 고정된 확정적인 미래가 아니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달성 가능한 확률적인 미래입니다.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한 후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진인사 대천명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역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주역의 계상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국에서 음과 양이 나뉘어 태극이 됩니다. 무국은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은 씨앗과 같은 상태입니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생성되고, 생성된 양 위에 다시 한번 음양이 쌓여 사상이 됩니다. 사상 위에 음과 양이 한 번씩 더 쌓이면 8개가 생성됩니다. 8개가 위아래 2단으로 쌓이면 64개가 생성되며 이를 대성계라고도 합니다. 64개의 대성계는 각각 서로 다른 변화 현상을 상징합니다. 대성계는 6개의 음효나 양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자리는 대성계가 상징하는 변화 현상 속에서 시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갈수록 시간이 오래된 상태입니다. 즉, 시간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공간적으로는 아래로 갈수록 위치나 지위가 낮고 위로 갈수록 위치나 지위가 높아집니다. 6개의 음양으로 구성된 대성계의 이미지를 상이라고 합니다. 상자는 코끼리 상자를 사용합니다. 과거 코끼리를 실제로 보기 힘들던 중국에서 코끼리의 겉모습을 본따 글자를 만들었고, 여기서 그리다, 상징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대성계의 상만을 가지고 변화의 원리를 깨닫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괴사를 통해 각각의 대성계가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였고, 효사를 통해 6개 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사와 효사를 해석하면 해당 상황에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효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원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각 효의 재질에 따른 성질 변화가 있습니다. 음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 유순하며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양효에는 붙고 음과는 멀어지려 합니다. 허한 성질이 있고 위치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반대로 양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강건하며 확산하려 하고, 음에는 붙고 양과는 멀어지려 합니다. 실하고 위치 에너지는 아래에서 커집니다. 음양의 효들이 상호 작용하는 원칙 두 번째는 각각의 효가 자신이 속한 8개의 성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음효나 양효가 3단으로 쌓이면 총 8개의 계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팔괘라 하고 소성괘라고도 합니다. 쌓이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쌓이고 음양의 상호작용에 따라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집니다. 각각의 성질을 실제 사물이나 현상에 다음과 같이 대입하기도 합니다. 건은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 해는 물이 가득 찬 연못, 리는 타오르는 불, 지는 빠른 속도로 내리치는 우레, 고는 만물을 포용하는 땅, 간은 높이 올라 정지해 있는 산, 감은 주변을 침식하는 사나운 물, 소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바람에 대입하였습니다. 팔괘가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팔괘의 해석을 위해 채용론과 위치 에너지 개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용론에서 채는 변화의 원인이고 용은 관찰 가능한 변화 현상입니다. 변화의 원인인 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변화 현상 그 자체인 용은 관찰되어 알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의 순환을 용이라 할 때 그 원인인 지구의 자전이 채가 됩니다. 팔괘에서는 소수효가 용의 작용을 하고 다수효는 채의 작용을 합니다. 세 개의 효 중 두 개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소수효는 다수효는 양이 됩니다. 반대로 두 개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면 소수효는 양, 다수효는 음이 됩니다. 다음은 음과 양의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효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아래에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음효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먼저 주효가 양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을 상징하는 강계의 경우 주효인 양효가 가장 위에 있어 위치 에너지도 가장 약하고 따라서 양의 성질도 가장 약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을 상징하는 감계의 경우 주효인 양효가 중간에 있어 양의 성질도 중간 정도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번개를 상징하는 진계의 경우 주효인 양효가 가장 아래에 있어 양의 위치 에너지도 가장 강하고 따라서 양의 성질도 가장 강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효가 음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기의 경우 주요인 음효가 가장 아래에 있어 위치 에너지도 가장 약하고 따라서 음의 성질도 가장 약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리께의 경우 주요인 음효가 중간에 있어 음의 성질도 중간 정도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께의 경우 주요인 음효가 가장 위에 있어 음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따라서 음의 성질도 가장 강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채용론과 위치 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8개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괴의 경우 양효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효가 양효이고 양효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간괴는 아래 음효 2개가 있고 위에 양효 1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효가 아래 음효 2개를 내려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주효인 양효의 위치 에너지가 약해 아래 음효를 겨우 붙잡고만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입니다. 따라서 높이 올라 멈춰서 있는 산을 그 상으로 삼았습니다. 감깨는 위아래 음효 2개가
가운데 양효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효인 양효가 허한 음효에 둘러싸여 실한 기운을 빼앗기는 험한 상황입니다. 물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을 보고 그 상으로 삼았습니다. 진꾀는 맨 아래 양효가 위에서 누르는 음효 두 개를 머리 위에 쥐고 움직이는 상입니다. 양효의 위치 에너지가 커서 양의 작용이 강하고 거칠게 발생합니다. 위에 두 개만큼의 무게가 실린 움직임입니다. 빠르고 강하게 내리치는 우레를 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곤꾀는 음효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효 3개가 모두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흡수, 포용하는 땅을 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택계는 위의 음효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양효 2개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인 음효의 위치 에너지가 강하여 아래 양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물을 가두고 있는 연못을 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리괴는 가운데 음효가 위아래 양효를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확산하지만 타는 물체에 붙어 있는 불을 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손괴는 아래 음효가 위에 양 2개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효인 음효의 위치 에너지가 약해 양효의 움직임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붙어서 움직이는 상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을 그 상으로 삼았습니다. 64개 내에서 음양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중, 정, 비, 응이 있습니다. 하계의 2번째 자리와 상계의 5번째 자리에 있는 효는 중을 얻었다고 합니다. 중을 얻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양효가 양의 자리인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에 있고 음효가 음의 자리인 2번째, 네 번째, 6번째 자리에 있을 때 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괴가 물이고 하괴가 불인 수화기제의 경우 음효와 양효가 모두 정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상괴가 불이고 하괴가 물인 화수미제의 경우 양효와 음효가 모두 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효가 정의 위치에 있으면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이웃한 두 효가 서로 다를 때 비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천례 무만계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양효와 두 번째 음효는 서로 달라 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음효와 네 번째 양효도 서로 달라 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서로 같은 효는 멀어지려 하고 서로 다른 효는 붙어 있으려 합니다. 이러한 비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 대입하면 사적인 친분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계와 하계에 같은 위치에 있는 효들이 서로 다를 때 정원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상괴가 바람이고 하계가 불인 풍화 가인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괴의 첫 번째 효인 양효와 상계의 첫 번째 효인 네 번째 음효는 서로 달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괴의 두 번째 효인 음효와 상괴의 두 번째 효인 5번째 양효는 서로 달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응의 관계를 인과관계에 대입하면 공적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64개 내에서 음양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각 효가 대성계 내에서 자리 잡은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성질 변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변화는 6효가 모두 양효인 중천건괴와 6효가 모두 음효인 중지공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천건괴와 중지곤괴는 음과 양의 상호작용 없이 순수하게 위치에 따른 변화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성계 내에서 시간의 흐름은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흘러갑니다. 즉, 위로 갈수록 생성된 지 오래된 효입니다. 공간적인 위치 또한 아래에서 그 지위가 낮고 위로 갈수록 지위가 높아집니다.